오늘 그 60강인데 그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할 거거든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일단은 테스트 1 프로젝트를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웹 APP에다가 T1이라는 JSP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어떤 변수를 선언할 거냐면은 스트링 str은 쌍따옴표 abc 그리고 출력하는 거를 자 이제 얘를 잠시 후에 실행할 텐데 질문을 할게요. 이제 이 그림을 좀 봐주세요. 메커니즘을 좀 얘기를 하고 아웃라인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그 서버가 뭐 예를 들어서 50번 컴퓨터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51번 컴퓨터고 만약에 컴퓨터 한 대가 더 있어가지고 52번 컴퓨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먼저 서버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t1.jsp가 있습니다. t1.jsp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두 개다 그죠? 51번 컴퓨터에서 t1.jsp를 요청할 거거든요.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라고 돼 있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동작 원리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 있죠. t1.jsp를 어떻게 한다고 통캣이? 자바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떤 메서드가 호출되죠?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자동 호출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편을 봐주세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퍼센트 있죠? 이거는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태그가 아니죠. JSP 태그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웹 브라우저가 분석할 수 있는 태그들은 모조리 어떻게 되죠?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응답을 할 거예요. 응답. 클라이언트에 응답할 겁니다. 그리고 퍼센트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 부분을 또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언더바 JSP 서비스 메서드 안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언더바 JSP 서비스 메서드는 호출이 일어나겠죠. 요청했을 때에. 그럼 그 호출은 언제 끝날까요? 응답하자마자 바로 끝나. 그렇다는 말은 str이라는 이 변수는 웹 서버의 메모리에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겠네.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out.print라고 하면 ABC도 어떻게 응답을 했으니까 화면에는 ABC가 출력되고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에서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str이. 이 동작 원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t2.jsp를 만들 텐데 여기에다가 방금 그 우리 만들었던 로컬 변수 있죠? 로컬 변수 str이었잖아요? out.print로 str이라고 하면 왜 오류가 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t1.jsp에서 만든 이 로컬 변수를 이미 메모리에서 사라졌는데 t2.jsp에서 요청하면 메모리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ABC가 출력이 안 되고 당연히 액박되거든요. 오류 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이걸 여기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1.jsp 이 로컬 변수죠. 이거 abc라는 이 값. 이 값을 t2.jsp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자, 여기 봐주세요. 그 str이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됐을 때에 응답하자마자 없어지잖아요. 응답하고 나서도 안 없애면 되지. 메모리에 그대로 남겨두면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 방식으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이라는 게 4개의 객체가 있었거든요.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 내장 객체 4개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도대체? set attribute라고 해가지고 이 메서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 내가 저장하려는 값을 저장을 하시고 이거 각각 다 뭐 메모리에 남아있는 그 기간이 서로 달라요. 이거 기억납니까 혹시? set attribute? 자, 그러면은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기억나는 것들 중 하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값을 여기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4개가 있다 그랬는데 했으니까 이제 저기 얘기하는 거죠. 세션하고 어플리케이션 둘 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차이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그때도 얘기는 조금만 해드렸는데, 그럼 세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얻어와 보시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해하셨을까요? t1.jsp에 이걸 적으시고요. 요 값을 t2.jsp에서 그대로 출력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세션을 이용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로컬 변수를 일단 먼저 세션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일단 세션 내장 객체입니다. 세션.set 어트리뷰트입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변수 1번 이렇게 할까? 그냥 str을 저장할 거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출력할 건 아닙니다. 여기는 저장만 할 거고, 그래서 여기 뭐 세션의 저장이라고 할까요? 세션의 저장됨이라고 해놓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시켰고요. 그러면은 응답하자마자 세션의 저장됨이라고 웹브라우저에 뜨지만 서버 쪽에서는 뭐가? ABC는 그러니까 str이라는 변수는 사라지지 않아요. 저장시켜 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다? set이니까 get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get attribute. 자, get attribute 이름은 v1. 여기는 인수가 하나겠죠. 얻어올 때는 이름만 주면 되니까. return type는 이제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스트링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형변환은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링형으로 바꾸자 한다면 형변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 여기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될 거다라는 거죠. 프린트 ln 프린트 아무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동작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면 돼요. 영역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영역이 뭐냐라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은 뭐냐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을 어떻게 서버의 메모리에다가 언제까지 저장해 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죠. 네 가지 유형.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예문으로 짜서 할 건데,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했죠? 설명은 제가 하지 않았죠. 그래서 t1.jsp에서 세팅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set attribute라는 그 메서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네 개의 값을 저장을 할게요. 자, 하나, 네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두 번째 거 리퀘스트, 그리고 세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인데 세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다 짜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름은 문자열로 들어가요.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페이지 컨텍스트니까 페이지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리퀘스트니까 리퀘스트라고 해놓겠습니다.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해놓을게요. 세션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이름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값이죠, 값.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set attribute의 값은 자료형이 뭘까요? 질문이 뭐였냐면, 자, 질문 다시 여기 얘기할게요. set attribute 있죠? set attribute 메서드의 두 번째 매개 변수의 자료형은 뭐다? 맞아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객체를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냥 이건 예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장할게요. AABB CC DD를 저장을 일단 해놓고, 이거 얻어오는 문장은 또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거 일단 드릴게요.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 해봐야 되니까. 얻어오는 문장도 작성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t1.jsp를 먼저 실행시켰어요. 근데 뭐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출력을 해둘 걸 그랬나? 자, 어쨌든 t1.jsp. 자, 이제 t2로 가겠습니다. 저장을 했고 t2.jsp로 가시면은 널널 ccdd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랑 리퀘스트는 다음 페이지에서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션과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지금 웹브라우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엣지도 있거든요. 지금 크롬으로 실행했었죠. 엣지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얘를 그대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얻어올 수가 없다? 세션은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얻어왔죠? 어플리케이션은 얻어왔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사용자죠, 사용자. 이게 홍자바. 얘가 김자바예요. 사용자. 얘가 홍자바, 얘가 김자바입니다. 그러면 홍자바가 만약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김자바도 로그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죠. 지금 제가 혼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 크롬하고 엣지가 있잖아. 두 개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김자바였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홍자바야 지금. 홍자바. 둘 다 누구를 요청했죠? 저기 t2.jsp 보여주세요라고 둘 다 요청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자바가 만약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어요. 네이버에 로그인함. 자, 홍자바는 어떤 상태이죠? 네이버에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얘가 로그인 했으니까 얘도 로그인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얘 아직 로그인 안 했어요. 공유하지 않죠. 그게 세션이에요. 그게 세션이라고요. 세션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션. 세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용자마다 가지고 있는 값. 다른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는 그 값을 얻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 지금. 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공유한다? 어플리케이션은 공유해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러면은 이걸 언제 그럼 사용할 수 있냐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내가 웹페이지를 개발하는데 내가 웹페이지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웹페이지 첫 번째 그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네. 총 방문자 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총 방문자 수. 총 방문자 수를 어디다가 저장하면 될까요? 저장한다고 했을 때 세션하고 어플리케이션 둘 중에 어디다가 저장해야 될까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방문자 수라는 건 어떤 웹사이트에 뭐 접근하자마자 카운트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 카운트 올라가는 그 로직을요. 어디다가 작성해 두면 된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작성해 놔야 돼요. 만약에 세션에다가 작성해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맨날 한 명밖에 안 나와요. 한 명. 얘도 한 명. 다른 사람 접수해봤자 지도 한 명.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션은 뭐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걸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세션과 어플리케이션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세션이라는 애는 웹브라우저 닫기 전까지 값을 서버에 저장해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누구죠? 엣지거든요. 엣지. 엣지 가지고 제가 t1.jsp라고 하겠습니다. t1. 엣지 가지고 t1.jsp 요청했어. 그럼 뭘 저장해야 했죠? 서버에? 세션도 저장해놨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 상태로 내가 t2.jsp를 요청했을 때에 t2.jsp 요청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얻어왔죠 이제? 자, 그런데 정확하게 엣지를 닫아버릴게요. 닫았습니다. 새로 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열고 나서 t2.jsp를 요청하잖아요. t2를. 그러면 값을 얻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웹브라우저 닫아버리면은 값이 소멸돼요. 웹브라우저 열려있는 동안에는 세션을 얻을 수 있어. 닫아버리면 소멸돼.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내가 지금 이게 크롬을 내가 여러 개 띄웠죠? 수업을 하다 보니 나는. 크롬 여러 개 띄웠잖아. 그러면 이거 닫는다고 세션이 없어지니? 안 없어져요. 다른 그 크롬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죠. 이렇게는 안 하지. 크롬 웹 브라우저를요. 본인이 3개를 띄워 일단은.
세 개 띄워 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에서 로그인을 했어, 네이버에. 그러면 질문할게. 두 번째 웹브라우저에서는 어떤 상태인데? 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죠? 이유는요. 세션에다가 저장해서 그래요. 3번도 로그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크롬이라 그랬잖아요. 엣지잖아. 엣지 웹브라우저야. 그러면은 어떤 상태일까?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지요? 세션은 웹브라우저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사용자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보통 크롬 웹브라우저 3개나 띄우니? 아니, 그렇지 않나요라뇨. 한 개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왜 3개나 띄웁니까? 한 개 띄워서 하지 않나요, 보통은? 탭으로 열거나? 뭐 아무튼 세션이 공유됩니다. 일단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웹브라우저가 다른 상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션이 달라요. 그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이제 여기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서버인데 클라이언트가 2명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뭐 3명일 수도 있고 3명 할까? 2명 하자. 2명 해가지고 얘가 지금 50번 컴퓨터거든요. 50번? 얘는 51번이에요. 51번. 뭐 이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컴퓨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얘가 지금 t1.jsp를 하나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로직을 짜냐면은 session.setAttributes라고 해가지고 abc df라고 해놨어요. t1.jsp입니다. 이것이 하이픈 붙여놓을게요. 자, 이제 t2.jsp에서 session.getAttribute 할 겁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get 그리고 이거를 out.print에다가 바로 출력할 겁니다. 자, 이제 요런 상태예요. 자, 이제 먼저 51번입니다. 얘가 어떻게 요청해야 되죠? 요청 URL 한번 적어보시죠. 요청 URL.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요청해야 돼요? 이거 요청하려면. t1.jsp 요청하려면. 적어보시죠. 자, 이걸 요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http. 그죠? 로컬호스트 하시면 안 되고. 자, 192.168.1.50번 뭐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IP 주소라고 하면 되고 50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컴퓨터에 뭐 콜론 뭐 빨리빨리 그죠? 포트 번호. 그러니까 통켓의 포트 번호겠죠. 슬래시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1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t1.jsp 이런 식으로 요청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뭘 또 요청했냐면은 t2.jsp 요청해요. 화면에 뭐가 뜨겠습니까? df가 뜨죠, 당연히. 자, 근데 52번 컴퓨터도 똑같이 뭘 요청했다? t2.jsp 요청합니다. 뭐가 뜰까요? 그렇죠, 널이 떠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이게 세션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51번하고 52번은 세션이 정확하게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네이버 로그인해서 그럼 나는 아직 로그인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웹브라우저에 들어가면 로그인 상태야? 아니지? 그게 세션이라니까. 세션에 저장할 때는 그런 걸 아이디 같은 거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t2.jsp만 요청한 상태야. 51번이. 그럼 뭐 나와? 널이지, 널. 자, 근데 얘가 t1.jsp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얘가 만약에 이거를 새로 고침했어요. 다시요. 51번이 먼저 t2.jsp를 요청했어요. 널 나오는 거예요. 근데 52번이 정확하게 그 다음 작업으로 t1.jsp 요청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1번이 새로 고침을 해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널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세션 다르다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세션이에요. 자, 그래서 51번 컴퓨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t1.jsp를 요청했습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웹 브라우저를 닫아버렸어. 전부 다. 열려있는 웹 브라우저 몽땅 닫았고 다시 t2.jsp를 요청했어. 어떻게 될까? 널이 나와요. 아시겠죠? 널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컴퓨터라 하더라도 어떻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세션은? 그렇죠. 웹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만 유효하게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웹브라우저 닫기 전까지 값을 서버에 저장해 둔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명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자,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꿔.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꾸고 나서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똑같이 요청하셨죠. t1.jsp를 요청했어요. t2.jsp를 요청했고 이건 뭐 당연히 df가 나오겠죠. df였네요. 값이. df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클라이언트 52번이 t2.jsp 요청해 어떻게 된다고요? df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럼 모든 클라이언트가 공유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그럼 선생님 언제 사라집니까? 얘는 메모리에서 톰캣을 정확하게 멈춰야 돼. 우리 돌아가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통 멈추나요? 안 멈추죠. 보통 언제 멈추죠? 서버 점검할 때 보통 새벽 시간에 멈추고 하잖아요. 예, 그죠? 간혹 우리 뭐 좀 서비스 점검할 거다 이러면서 예, 그때 이제 정확하게 끄겠죠. 그때 사라져. 그때.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남아있어 그냥.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질문 잠깐 들어갈게요. 회원 정보 어디다가 저장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회원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겠어. 서버의 메모리에. 어디다가 저장하면 될까? 둘 중에서 어디에다가? 회원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다 저장해버리면 내 비밀번호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겠네요. 모두 공유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원 정보는 어디다 저장해야 된다? 세션에다 저장해야 된다. 아시겠죠? 프라이빗한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어플리케이션 공유하는 그런 거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군요. 자, 계속해서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자, 페이지 컨텍스트는 너무 정확해.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효해요. 이 페이지를 벗어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에다가 저장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있긴 있어요, 이게. 자, 그럼 리퀘스트는 언제? 그럼 리퀘스트는 이거하고 뭔 차이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사용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JSP 포워드로 화면 이동된 다음 페이지에서까지 값을 서버에 저장해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했습니다. JSP 태그. JSP 태그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나요? 6개. 6개. 9개는 JSP 내장 객체 말하는 겁니다. JSP 태그는 6개인데 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는 이미 보셨죠? %%는 보셨잖아요. %%에 골뱅이도 봤어요. 언제 봤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네요. 페이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적는 김에 다 적을게요. %%에 이퀄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에 느낌표에 하이픈 이거 주석 처리. JSP 주석 태그. 다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누구였냐면 %%에 잘 쓰진 않는데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 죄송합니다. 이거는 느낌표 아니고 하이픈 2개입니다. 그냥 주석문. 그 다음에 JSP 콜론에 액션 태그명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6개가 있습니다. 다 뭐 굳이 예전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 JSP로 취업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요즘에 JSP 하는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래서 여러분 JSP로 갈 것도 아니고 JSP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개념 이해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냥 간단하게 수박 거달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만 배운 상태죠. 그죠? 퍼센트 골뱅이는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 페이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고 페이지. 현재 그 문서에 대한 어떤 정보예요. 현재 이 문서는 어쩌고저쩌고다 뭐 이런 거고 정확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그 li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clude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정확하게 외우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분 %%도 JSP 태그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서는 다른 JSP 태그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 이렇게 겹쳐서 사용 안 됩니다. 일단 이건 좀 기억하십시오. 겹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따로따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는 뭐냐? 얘 누구냐면요. 여기에다가 값을 주면 이게 바로 out.print가 돼요. out.print로 바뀌어요. %는에다가 값 줬죠. 그러면 out.print로 바뀌어요. 그래서
퍼센트는 해가지고 그냥 아웃점 프린트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바로 출력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만약에 아웃점 프린트 해가지고 ABC라고 했을 때에 여기다 ABC 했을 때 이거 오류 나거든요. 오류 나는 이유 혹시 아실까요? 오류 나는 이유. 맞아요. 너무나 정확하네요. ABC라는 변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오류 안 나고 ABC가 출력되겠죠. 웹브라우저에.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쌍따옴표 ABC 하면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ABC가 출력되죠. DF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화면에 뭐 나올까? 웹브라우저 화면에. ABC, DF 나와요. ABC 나오고 DF 그냥 나와요. 그거 다 아시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GHI라고 했어. 이거 오류나. 액박 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죠? 이거 오류 안 나게 하려면? GHI 변수 선언하시면 되죠. 여기다 선언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int GHI는 만약에 100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 출력되는 거지 그냥.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퍼센트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없애면 왜 오류 뜹니까? 한 줄 끝나면 세미콜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건 아시죠? 근데 얘는 세미콜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메서드 아니라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 지금 드릴 건데. 네,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퍼센트에다가 제가 변수로 선언할 텐데 이렇게 할게요. int a가 100이고요. 콤마 b는 200 이렇게 했고 여기에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100 더하기 200은 300이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건 제가 적은 거죠. 그냥 요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퍼센트는 이라는 거 있죠. 그거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 문제 풀어 주실까요? A, B의 합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A고 얘는 B예요. 요거는 A, B의 합이고요. 이것을 퍼센트는 이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 주시죠. 이거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퍼센트는 A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 더하기는 그대로 출력, 퍼센트는 다 정답 같은 건 없어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는 퍼센트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BR 태그 쓸게요. 또는 이제 퍼센트는 에다가 뭘? A 출력하고 오죠. 더하기 B 더하기 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로치기 A 플러스 B 이렇게 한꺼번에 다 출력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곳은 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웃점 프린트 메서드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의 저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건 실행하면은 예, 그대로 출력됩니다. 여기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더하기 이게 이 더하기와 이 더하기는 이해하시는 거죠? 얘는 그대로 출력되는 값. 이런 건 뭐 자바랑 똑같으니까. 자바니까 어쨌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퍼센트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JSP 6개의 태그를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한 번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아서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퍼센트는 했었고, 퍼센트는을 방금 했습니다. 주성문 잠깐 얘기할게요. 주성문. 자, 여기서. 혹시 HTML 주성문 아십니까? 이 주성문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되네요. HTML 주성문이랑 그 다음에 CSS 주성문, JS 주성문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 공통적인 것은 CSS 주성문이랑 JS 주성문은 동일하고요. 요거 JS는 한 줄 주석도 되고요. 자바하고 똑같습니다. HTML 주성문은 얘입니다. 처음 아셨을까요 혹시? 기억해 줘야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주성문 한번 달아볼게요. 느낌표 하이픈 2개를 해서 주석 HTML 주성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ABC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H1 태그 하겠습니다. H1 태그 CSS를 적용 한번 시켜볼까요? 스타일
여기다가 H1 태그를 만났을 때 H1 태그를 만나면은 컬러를 내가 빨간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백그라운드를 만약에 뭐 핑크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CSS 주석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얘를 온클릭했을 때 온클릭을 했을 때의 쌍따옴표에 여기다 뭐 F 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디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크립트 지금 주석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스크립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뭐 펑션 뭐 F 가로 블락 여기는 H 태그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뭐 H 태그 점 스타일의 뭐 컬러를 뭐 블루라고 했다. 블루.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바꿀까요? 백그라운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옐로우 뭐 이렇게 했어요. 저장. 자 이제 마저 이거까지도 할게요. 여기다가 %%입니다. 하이픈. 이거는 이제 JSP 주성문이에요. JSP 주성문. 자 이제 끝났고. 자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할 텐데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게 다 보이시죠? 뭐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고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제가 일단 드릴게요. 간편 게시판에 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고 본인이 확대해서 보시고 이거를 일단 화면에 출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클라이언트 화면에 뭐 나올까요? 클라이언트 화면에는 ABC라는 글자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그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러면 ABC라는 글자가 무슨 색깔로 나오는데요? 당연히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백그라운드 핑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주석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잖아요.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만 나오겠죠. 네, 거기까지죠. 자, 여기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내가 소스 보기를 할 거예요. 응답된 결과가 뭔가 싶어서. 자, 응답되어진 결과에 이거 있다 없다만 대답해주세요. 이거 있다 없다.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는 웹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스 보기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건 없고요. 얘도 없어요. 나머진 전부 다 보여요. 그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실행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서 T1.jsp를 실행을 해서 빨간색이 나왔고 누르면은 이렇게 됐지만 소스 보기 응답된 소스 코드에 보시면 어떻게 됐다? %%는 없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모르셔도 되고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액션 태그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JSP 태그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얘가 도대체 누구냐면 액션 태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었네요. JSP 포워드로 화면 이동된 다음 페이지에서까지 값을 서버에 저장해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없애고 다 필요 없고 예문만 짜면 되니까 얘도 필요 없고 지금 페이지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JSP 콜론 포워드 페이지라는 뭘 가지고 있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 건데 t2.jsp를 이동할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t2.jsp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 로직 그대로. 그리고 아까 했던 set attribute 로직 있죠? 이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들고 올게요. 카피 해서 t1.jsp에다 딱 붙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화면 이동이에요. 화면 이동 기억해둡니다. t2.jsp로 화면 이동해요. 자 그러면 화면 이동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서 t1.jsp 요청할게요. 자,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t2.jsp로 가네요. 됐습니까? 화면 이동했거든요. 근데 URL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네요. URL은 바뀌지 않았는데 t2로 갔네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페이지 컨텍스트에 저장해둔 값만 없어지고 나머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해버렸어요. 영역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영역이 뭐라고 얘기했죠? 서버의 메모리에 언제까지 저장해두겠냐 이 얘기거든요. 페이지 컨텍스트는 현재 페이지에서만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서버에 저장해두는 거고요. 리퀘스트는요. 일단 다음 페이지 가면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동했을 때만? JSP 포워드로 화면 이동했을 때만 얻을 수 있어요, 값을. 자, 그러면 세션은 웹 브라우저 닫기 전까지 얻을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은요, 톰캣 종료 전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저장하지요? set attribute로 저장하고 get attribute로 얻어오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멤버는 new member 하니까 컴파일 에러 납니다. 이유는 뭡니까? 멤버 클래스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멤버 클래스를 여러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요 프로젝트에서 자바 리소스에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SRC에다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네, 멤버 점 뭘 할 거냐면은 set id 쌍따옴표에 AA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하나 할까요? set pw 비밀번호는 bb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href a 태그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고 t2.jsp라고 해놓고 회원 정보 보기라고 할게요. 회원 정보 보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제가 일단 드릴 건데 여기 봐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얘가 지금 t1.jsp예요. 그러면 t2.jsp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원 정보가 나와야 돼. t2.jsp에서는 당연히 요 로직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이고 이거 없애고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 써먹겠습니다. 퍼센트는 member.getID 그리고 이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객체 생성했는데 여기서 또 객체 생성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얘가 이제 id이고요. id하고 비밀번호만 출력해볼까요? 그러면은 회원 정보 보기라고 했으니까 pw 자 get pw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t1.jsp에서요 멤버를 객체 생성했죠. 멤버 객체를 객체 생성했죠. 이거는 사용자 화면 회원 정보 보기라는 글자가 뜨자마자 메모리에서 사라져. 이 객체는 그건 이미 알고 계시죠. 멤버가 로컬 변수니까. 다시요. t1.jsp를 요청하자마자 멤버 객체는 없어집니다. 회원 정보 보기가 뜨자마자. 그러면은 t2.jsp를 그러니까 회원 정보 보기라고 누르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오류나겠죠. 그러면 이 멤버를 어디다가 저장해두면 되겠습니까? 저장을 해둔다면 어디다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멤버 객체 어디다가 저장해야 됩니까? 일단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하신다면 세션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세션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t2.jsp에서는 얻어오면 되겠죠? 네, 이미 답을 아시네요. 일단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푸시고 여러분 이거를 같이 해볼게요. 멤버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SRC에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클래스 패키지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A.B 할게요. 패키지 A.B 클래스 이름은 멤버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피니시 그리고 여기다가 세터 게터 롬복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롬복을 쓰겠습니다. 지금 롬복이 없으니까 private string id pw public 세팅하는 거 있어야 되니까 void set id 여기다가 string id this.id는 id 자 여러분 지금 두 개인데도 이게 너무 버겁죠. 뭡니까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두 개면은 세터게도 다 통틀어서 네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만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클립스에서는 소스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있는 거 보이시죠? 자동 생성해줘요. 할까요? 네, 이걸 누르겠습니다.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뭘 선택한다? 멤버 변수를 선택을 해요. 여기다 다 선택할게요. select all. 그리고 generate이라고 하시면은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죠. 됐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t1.jsp에서 자 이제 가져다 써야 되니까 임포트문 있어야 되니까 임포트문
자, 더블 클릭했고요. 자, 이제 얘를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얘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에 저장해야 되니까 session.set attribute 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M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M이라고 했고 여기다가 멤버를 저장했습니다. M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러면 t.jsp에서는 어떻게 M을 들고 오면 되겠죠? t2.jsp에서는 세션에다 저장했으니까 session.get attribute 이름은 M이었고요. M. 나머지 로직 없앨게요. 이거 어떻게 형변환해야 됩니까? 멤버로 형변환해야 되겠죠. 멤버. 맞죠? 멤버로 형변환.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뭐를 임포트 해야죠.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해서 이제 출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을게요. 퍼센트는 자 이게 아까 어떻게 하죠? 제가 작성한 게 있었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 붙이고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퍼센트랑 퍼센트 이퀄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배워드린 것도 아니고 뭐 필요한 것만 딱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 잘 나오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기서 t1.jsp를 실행을 시켰고요. 회원 정보 보기 하니까 이게 회원 정보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잠시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은 forward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세션에다 저장하지 않고 리퀘스트에 저장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